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지역 익산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식품 기업의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취임 6개월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윤태진 이사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직 6개월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으셨다고요. 한 5개월 남짓 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일거리가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고 이제 그래서 별로 가면 이제 준공도 했으니까 크게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예. 와서 보니까 기업 지원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예산도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투자 유치가 아직 뭐 생각보다 많게 되지 않아 가지고 투자 유치도 해야겠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또 기업 내부에 네. 혁신도 좀 해야겠고 그래서 여러 차례 다니고 하느라고 좀 네. 바쁘게 일정을 보냈습니다. 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제 익산에 있기 때문에 익산 시민들이 큰 아시는 분께서는 이제 관심과 기대가 있을 텐데 과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왜 익산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떤 또 신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오늘 큰 그림들을 좀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2014년에 정확히 착공을 했었더라고요. 네네. 예. 당초에 이게 2007년에 예. 한미 FTA 보완 대책으로 그러니까 농업 보완 대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식품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예. 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원자재, 농수산 원자재의 소비가 더 촉진될 것이다. 그런 어떤 차관에서 이 프로젝트를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됐는데요. 그래서 2007년에 12월 정도에 전라북도 예. 농생명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네, 네. 전라북도가 지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내부에서 익산시가 2008년에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가 고려됐다고 지리적인 봅니다. 입지가 좋다는 까닭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는 전라북도가 적격이다라는 예. 게 먼저 이루어진 거겠죠. 예. 그러면 2014년이고 지금 4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런데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전북에서 지켜볼 때는 야, 이게 뭐 4년 동안에 진전된 게 그다지 없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아마 그러실 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2007년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더 지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준공은 이 산업단지가 기획되고 준공은 작년 말입니다. 2017년 12월 30일 날 준공을 했는데 준공하고 지금 현재 분양률이 면적 대비해서 한 36.5%, 기업 개수는 한 56개 기업이 지금 분양을 했는데요. 예. 이제 그 물론 정도는 이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한 기업이 30% 정도. 그러니까 30%. 전체가 다 들어오면 네. 기업 수가 한 160개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기업이. 그렇습니다. 네. 식품 관련 기업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30% 정도 분양을 했다. 그런데 LH가 이런 유사한 이제 산업단지를 많이 개발을 했는데 LH의 말에 의하면 꽤 그래도 다른 데보다 훨씬 분양률이 높다. 작년 말인데. 그러나 이제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또는 익산 시민들은 느끼는 감정은 야 10년이 됐는데 이 고작 이거냐라고 느끼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30몇 %의 분양률이면 타 지역보다는 높다고 해도 위안이 되지 않는 게 그래도 절반 이상은 60, 70%는 돼야지 좀 가동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인상을 줄 거잖아요. 혹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규제 완화, 산업단지 관련돼서 그 점도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더 조건이 좋잖아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식품 산업이라는 게 소비가 거의 수도권이 2,500만 명이 있어서 그쪽이 굉장히 큰 소비지죠.
그리고 이제 집가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데가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예. 기업들이 내려오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이 다녀보면서 기업들을 만나본 결과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악영향이구나라는 건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디어랑 어쨌든 여기가 이제 농생명의 수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 네덜란드, 미국, 영국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기획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지도 참 좋은데 터덕거리는 이유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어떤 정권에서 밀어주는 추진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식품 관련 대기업 큰 손들이를 좀 유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CJ 맞습니다. 뭐 대농이나 이런 뭐 대상이나 이런 데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도 기업을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든 뭐 식품에 좀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연관 기업들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활성화될 것이다. 네. 그렇게는 보고 있고 거기에 익산시나 전라북도나 또 저희 회사 저희 그 지원센터조차도 거기에 이제 영업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걸림돌은 역시 어떤 수도권에 있는 게 낫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떠한 기업마다 이제 특색은 다 다르겠지만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기업들을 한 권에 집적화시키려고 하고 뭐 몇십만 평의 땅을 부지를 확보해 놓은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마다 좀 생각하는 게 또 많이 다른가 본데 네. 저희는 최근에 이제 샘표 식품 같은 그래도 중견 기업이지만 굉장히 네. 뭐 식품 기업치고는 대기업에 속할 그렇죠.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인데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뭐 여러 군데 뭐 대상도 공을 들이고 있고 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R&D 기반이 조금 약한 강소 중소 그 식품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업들에게 좀 혜택도 주어지면서 이곳에서 집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이 한 300억 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한 150억 원이 아치에 검사 장비, 안전 장비, 뭐 시제품 제작 장비 이게 가지고 있고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얼마 전에 뭐 박진선 샘표 대표께서 다녀가시면서 야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 식품 산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차도 네.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는 시설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패키징 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입니다. 포장 최초로. 관련된 포장 건가요? 관련. 네네네네. 요즘에 식품 산업에서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마케팅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아니 마케팅뿐만 아니라 포장이 어떻게 따지느냐, 잘 따지느냐 또는 어떻게 포장되느냐에 따라서 내용물에 대한 신뢰감이 맞아요. 소비자의 신뢰감이 달라집니다. 소재가 뭐냐, 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선도를 유지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또 수출하는 데에 가장 적은 공간에 가장 많이 어떻게 적체를 할 수 있는가. 그 무너지지 않고 아니면 부서지지 않고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그다음에 뭐 기능성 식품을 위한 기능성 안전센터에서 식품 그런 어떤 지원센터, 그다음에 식품안전센터 저희가 또 뭐 아까 시제품도 보통 5만 개를 만들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네, 해준답니다 공장에서. 네, 네. 그러나 100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줄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를 또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하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굉장히 영업하는데 생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메리트입니다. 그 시설들을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중소 그렇습니다. 식품 관련 기업들은. 입주 기업은 20% 비용만 내면 예. 80%를 예.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들도 어떤 식품 관련 벤처 창업의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본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스타트업 상황인에서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런 기업들이 어. 우리가 이제 공장형 벤처센터,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 예. 을 3층짜리가 있습니다. 한 뭐 실로 말하면 한 50개실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40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로 찾는데 왜냐하면 예. 뭐 2개 방을 혼자 쓰는 사람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료도 뭐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랩이라고 해서 예. 3개월 코스로 경선을 통해서 들어온 청년 창업 예. 제조 네.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와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도 지원하고 전문가도 붙여주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더 한 단계 더 제품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 소개할 만한 이미 입주해 있는 뭐 젊은 기업이 좀 있습니까? 예, 벤처 기업에 뭐 여러 분이 계시는데 상장하는 회사도 있고 그러는데 작두콩으로 이제 커피를 만드는 그런 그린로드라는 네. 기업도 있고요. 뭐 저희 어디 뭐 휴게소나 아니면 뭐 편의점에 빵 납품하는 회사도 잘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예, 기업이 예. 하나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네. 여서라는 회사인데 아주 뭐 독일식 빵을 아주 해서 뭐 납품도 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고 일본도 수출도 하고 있고 또 가보면 건물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네.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예. 빵을 기본이 되는 그 밀가루 네. 밀대로 이렇게 밀 때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형상을 그대로 건축에다가 접목시켜 가지고 아주 예쁜 건물을 또 짓고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익산을 식품 산업의 메카로 좀 만들다는 취지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는데 아직은 30몇 퍼센트 이제 밖에 기업이 입주를 안 했지만 앞으로 2020년까지는 150 몇 개까지는 지금 채울 그런 그 다짐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네. 제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해야죠. 네. 금년의 목표는 50%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70개까지는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유치가 된다면 또 이제 그게 빨리 유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2단계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160만 평에 예. 기획됐던 예. 그것에 한 72만 평밖에 못 했으니까 나머지 90만 평의 그 디자인을 해서 좀 160만 평 정도가 돼야지 이게 정말 클러스터로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2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금년 내로 50%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눈을 굴려보더라도 눈덩이를 처음에 이렇게 뭉칠 때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또 금방금방 채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건 금융적인 지원이 좀 메리트가 있을 때, 장점이 있을 때 기업들이 이전에 마음을 움직일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금융적인 지원.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정부 지원 자금이나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원스톱 서비스로 뭐 인허가권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면서 가장 기업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분양가가 얼마냐 평당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당 약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희가 지원책을 좀 더 무슨 폐수 처리 비용을 감해준다거나 또는 뭐 공공 어린이집을 지어서 복지를 향상시켜 준다거나 이런 다른 지원책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게 국비 지방비하고 50대 50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 예산을 국비 100%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룸이 50%의 여유가 생긴 지방비는 다른 유인책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어떤 구상을 갖고 비슷한 사례가 많거든요. 오송 뭐 의료 복합산단이나 대구 경북 의료 복합산단 경우는 지금 100% 국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그게 확정이 됐는데 지금 재정당국에서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충분하네요. 타 지역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분양률이 높고 활기를 띠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 썰렁함이 없고 우리가 또 지역에서는 횡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안 들어찼기 때문에 좀 체감하기에 썰렁할 것 같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불편할 것 같은데 이게 다 차게 되고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문화적인 어떤 복합 공간으로까지 꾸며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타 산업단지하고는 또 다르게 목표치를 잡았더라고요. 큰 그림을. 그렇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내부에 뭐 체육시설 조금 있고 두 군데. 아직 공원 같은 건 없나요? 공원은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 산을에서 둘레길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두 군데 이제 마련돼 있습니다만은.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저 실내 체육관이나 뭐 아까 말한 공공 어린이집 같은 그 복합 복지 시설 이런 것도 갖춰서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정주 여건이 중요하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은 지금 1단계에서는 디자인이 돼 있지 않지만 2단계에서는 그런 것도 좀 디자인을 해서 복합 복지센터도 만들고 실내 체육관도 만들어서 근로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입주할 기업들 빨리빨리 모색하고 접촉해서 이사장님의 몫이지만 익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또 정주 여건도 잘 갖춰놔야지 그분들이 와서 안 불편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이게 들어서면 어떤 효과가 있지? 이게 꽉 들어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와서 이곳을 식품 산업 혁신 성장의 메카로 만들자. 그래서 수출 산업 단지화하자. 그다음에 R&D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자. 그다음에 이제 창업랩 등 벤처 기업을 육성을 하자. 이런 3대 추진 방향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다 들어차면 저희가 여기가 식품 산업의 정말 메카가 될 겁니다. 이 전라북도가. 그리고 익산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 유치를 안 하더라도 제가 예상할 때는 2단계 사업은 큰 눈덩이를 굴리듯이 자연스럽게 그쪽에 모여 있으니까 그쪽에서 트렌드도 빨리 습득할 수 있고 연구소도 많이 와 있으니 그쪽으로 가자 이런 어떤 그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요. 또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식품 산업이 활성화시키면서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광과 겸비한 이 와서 보고 맛보고 사가고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식품 제조를 공정을 다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6차 산업화. 이게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더 아주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북도민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 새만금 사업에 하도 당해서 열매를 과연 언제 따먹을 수 있을까? 그 열매만 따먹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경제 효과가 있을 텐데 항상 기대감은 있지만 마음에 또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어쨌든 본격적인 궤도에는 오른 것 같아요. 또 이사장님도 오시고 또 의지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중국에서 식품관 하나 또 상해 쪽에 개관을 했던데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입주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그쪽에 이제 그 종합 쇼핑몰에 상해 종합 쇼핑몰에 하나의 한국관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한국관을 하나 만들었고요. 한국 식품관이죠. 식품관이죠. 한국 식품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입주 기업 제품들을 쭉 진열을 해서 여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로고까지 붙이고 해서 선전도 했고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거기에 이제 나가 있는 식품들은 이곳 익산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또 우선적으로 나가 있습니까? 그게 대다수고요. 이제 약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다른 제품도 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만든 제품도 가져다 놨습니다만은 주가 우리 국가 클러스터 입주 기업 제품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 인천공항 제2청사가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가면 그 면세점에 한국관을 하나 AT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 내에 저희 국가 클러스터 부스를 하나 이게 이제 칸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로고도 붙이고 진열을 해서 일단은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출발점이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리 익산 시민들 지금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또 전북 도민들께도 이 시장 규모, 식품 산업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체감하기에는 이게 다 들어서면은 몇 조 원대의 경제 또 이 효과적 또 부가가치도 창출을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희망이 왠지 생길 것 같아요. 인사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익산이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가 분명히 될 것이고 거기가 볼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저물라북도의 경제의 동력이 거기서 마련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날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많은 재정이 사실은 필요로 하고 또 국비 100%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재정 지원이 있어야겠다. 새만금처럼 실패하는 사례가 안 오기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이야 뭐 기본적으로 이제 된다고 알고 있지만 고용 창출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는 기업도 안 떠나게 하는 게 또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장난감이나 만화, 과자 등 다시 찾는 분들이 많아서 옛 추억 때문인지 관련 또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른 자신을 위한 건전한 소비는 또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